오신 분들도 적고 해가지고 네,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거는 어떻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친구가 사실 여러 과목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초록에 쓴 것처럼 뭐 경제학이나 공학이나 뭐 심지어 반도체 뭐 설계하는 이런 데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예시를 넣고 싶었는데 제가 그건 아예 문외한이라서 네,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말로 대신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푸는 제네럴한 포뮬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했지만 당연히 세컨드 오더 메소드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초적인 버전의 퍼스트 오더 메소드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되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리티 문제를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컨벡스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컨벡스 셋이 있고 하나는 컨벡스 펑션이 있는데 컨벡스 셋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서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랑 y에 있는 내분점이거든요. 람다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 선분을 이어주는 내분점인데 x랑 y가 오메가라는 셋에 있으면은 그 모든 내분점들도 이제 다시 오메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컨벡스 셋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얘는 컨벡스 펑션을 정의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 친구라서 이거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컨벡스 펑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들고 왔는데 왼쪽 거는 컨벡스 셋이죠. 왜냐면 이걸 다 이었을 때 내분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x랑 y랑 이었을 때 그 빨간색 부분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컨벡스 셋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식을 보시면은 이제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가 있는데 이게 왜 아까 그 컨벡스 셋이 이제 빌드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어쨌든 함수가 되려면은 그 내분점을 뜻하는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에서 함수 f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도메인이 컨벡스 셋이어야겠죠. 사실상 도메인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컨벡스 셋이었고 컨벡스 펑션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x랑 y를 있는 내분점이죠. 0부터 1 사이까지 있기 때문에 선분 안에 있는 내분점이고 이 람다 fx랑 1 마이너스 람다 fy라는 친구는 fx랑 fy를 잇는 내분점이기 때문에 내분점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내분점을 이제 이어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분모가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컨벡스라는 친구는 우리 말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대쪽으로 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형태의 함수를 들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2D에서는 y는 x제곱 같은 거 생각하시겠지만, 뭐 이제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같은 게 사실 트리비얼하게 컨벡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로컬 옵티멀리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로컬 옵티멀리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 feasible solution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셋이라는 얘기고, 이게 로컬리 옵티멀하다는 얘기는 그 어떤 보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의 미니마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옵티멀리티랑 로컬한 옵티멀리티는 다른 것이 글로벌한 거는 모든 RM 벡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로컬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볼로 가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넘어갈 거는 컨벡스 하면은 이제 로컬 옵티멀리티가 달성이 되면 다 자동으로 글로벌이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네. 아, 그냥 주어진 이걸 보통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로켓을 쏘고 싶은데 이걸 잘 이제 수학적으로 리거러스하게 다듬고 파인먼트를 했더니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시기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는 식으로 사실상 F는 그냥 픽스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기본 되어 있는 함수라고 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명하는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 대충만 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로컬 미니멈이라는 거는 이제 극소값이랑 최대소값은 다르죠. 왜냐면 극소값이면은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값은 이제 극소값이 되겠죠.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여기서 전제를 하는 거는 이제 proof by contradiction을 하는 건데 x라는 친구가 로컬리 옵티말인데 그 친구가 글로벌 옵티말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글로벌 옵티말이 아니기 때문에 f0x보다 작은 어떤 f0y가 하나 존재를 해야겠죠. 글로벌 옵티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어도 한 점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로컬리 옵티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볼로 가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x와의 거리가 이제 r 이하다인 이제 z 같은 점들은 f에 넣었을 때 x에 있는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거 자체는 이제 로컬 옵티말의 정의니까요.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사실상 로컬 옵티말하고 컨벡스밖에 없기 때문에 로컬 옵티말은 이미 써먹었어요. 그래서 컨벡스를 어떻게 엮는지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z라는 친구를 이제 세타 y 더하기 1 마이너스 세타 x로 줄 건데 여기서 세타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컨벡시티를 써먹으려면은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애초에 여기서 f0y가 이제 로컬 옵티말에 있는 볼 안에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y-x의 놈은 r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라는 친구가 2분의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적으로 여기다 컨벡시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용을 하고 나서 잘 보니까 y-x를 구한 것도 r보다 큰데 z라는 친구를 여기다 넣었을 때 x가 된 거리를 구하면 2분의 r이 튀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z라는 게 이제 로컬 옵티말에 이제 그 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벡시티를 한번 써주면은 f0z라는 친구가 밖에 있는 게 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낄 수 있게 되는데 애초에 f0y라는 거를 이제 f0x보다 저 작거나 같은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작은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세타랑 1만원 세타가 지워지면서 f0x가 나오게 되죠. 이건 사실 모순인 게 왜 모순이냐면 f0z라는 친구는 f0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벡시티를 가정을 하면은 극소값은 그냥 최소값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나이스한 컨디션인데 이건 언컨스트레인드한 얘기고 결론적으로 다른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이거 fx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때렸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자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3차원에서의 정리를 사실상 확장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탠다드 폼이라는 거는 가장 표준적이고 이제 문제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냈을 때 저희가 스탠다드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0라는 거는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RN이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 실수값을 내뱉는 친구고 FI랑 HI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건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 이하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옵티멀 밸류라는 거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F0의 인피멈 또는 미니멈을 구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 X 스타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려고 하려면은 F0랑 FI가 컨벡스고 HI가 이제 어파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선형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선형 함수인데 이제 n 차원에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A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다. 인데 우리는 일단 컨벡시티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거 선형 대수학에서 다 보셨을 것 같아갖고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죠. ax-b의 이제 투놈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이제 컨벡스고 그런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얘기고요. 이 자체는 이제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선대 시간에 배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사실 이거 자체도 되게 심오한 학문이어가지고 산업공학이나 이쪽을 가면은 이거 자체만을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 자체도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자체는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왜냐면 이제 C 트랜스포즈 X랑 AITX라는 친구가 그런 쪽으로 더 어파인이거든요. 그래서 다 컨벡스죠.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에 컨벡스다. 이지만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다룰 정도로 이제 되게 작은 분야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분야고 이제 학부 시스템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깊게 다루는데 저희는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들어볼 건데 사실 이거 자체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AI 기초 활용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용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주고 이웃한 상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짓는지가 관건인 친구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x1이라는 벡터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xt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xt에서
이제 에타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이제 때려가지고 빼게 주게 되는데 이 에타라는 친구는 스텝 사이즈라고 하고 이제 이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다른 과에서는 이걸 코딩으로 구현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는 수학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학적인 컨버전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일 기본적인 이제 컨벡스 함수가 x제곱 이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그냥 f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쭉쭉 내려오면은 미니멈에 도달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3D로 이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위에 있는 검정색 친구에서 이걸 경사를 따라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미니멈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이 함수는 컨벡스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극소값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소값이 있으면은 이거는 미니멈이어야 되는데 미니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까 그레디언트로 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극소점에서는 어쨌든 그레디언트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쭉 내려오다가 이제 로컬 미니멈에서 이게 멈추고 계속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글로벌한 옵티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F에다가 컨벡시티라는 거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퍼스트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거 증명은 하진 않을 건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완벽하게 동치거든요. 첫 번째는 F가 컨벡스하다,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잘 보면은 그냥 왼쪽은 함수값이고 오른쪽은 접선 내지 접평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값이 접선 내지 접평면에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은 세컨드 오더 컨디션은 뭔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은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에다가 아이겐밸류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해시안 아이겐밸류들이 다 0 이상이다라는 게 컨베시티랑 완전 똑같은 동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뉴턴 메소드 같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사실 그건 좀 더 어려워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값이랑 접선 내지 접평면을 비교를 했을 때 함수값이 위에 있다라는 직관적인 그림이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컨버전스를 얘기를 할 건데,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 알고리즘은 기초적인 거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GD라고 할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여기다 스토캐스틱한 확률론적인 방법을 넣어서 한 거랑 그걸 SGD라고 하고 마지막은 이제 프록시멀 포인트 메소드라고 해서 PPM 이렇게 세 개를 다룰 건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제 컨벡시티를 주고 어떤 조건을 추가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를 볼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수렴하는지만 보고 넘어가는 것만 같았으면 사실 이 정리만 가지고 7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친구가 어쨌든 0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알 수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알고리즘이나 수치 해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쭉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정리는 이거 증명은 하진 않을 건데 F가 컨벡스하고 이제 립시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텝 사이즈를 줬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이거 자체를 물론 식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함의는 이제 X 스타라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싶은 친구인데 T분의 1의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친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값이랑 알 수 있는 값의 차이가 루트 T분의 1만큼 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바운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로켓 얘기했는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예시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관계식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뭐 로켓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오차가 뭐 0.001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루트 t분의 rl을 0.001보다 작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라는 친구를 그만큼 키워주면 되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조건은 사실상 컨벡스 하나입니다. 왜냐면 립시츠는 웬만하면 다 성립이 되는 친구들만 여기 이제 컨버전스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컨벡스 하나 원툴로 가는 건데 알고 싶은 친구랑 모르고 알고 싶은 친구랑 알고 있는 친구의 이제 차이의 어퍼 바운드가 루트 t분의 1의 상수다. 근데 여기서 계속 조건을 추가해 가면서 이 루트 t분의 1이 조금 더 차차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더 좋겠죠. 왜냐면 루트 t분의 1이 0.1보다 작은 거랑 t분의 1이 0.1보다 작은 거랑 비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루트 t분의 1이 0.1보다 작으려면은 이제 t가 대충 한 100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t분의 1이 0.1보다 작으려면 10분의 1만 돼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강화해 간다는 얘기고. 네, 말씀하세요. 네, 립시츠.
예,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예, 어널라시스에서 한 거 맞습니다. 예, 예. 당연 여기서 이제 립시 얘기가 바로 나와서 예,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걸 이제 스무스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베타 스무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거의 그레디언트가 립시치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 이걸로 어떤 렘마를 끌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제 밑에 있는 렘마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디센트의 이제 죄송합니다. 컨벡시티의 이제 퍼스트 오더 컨디션하고 되게 닮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렘마를 끌어낼 수가 있고 이 데피니션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렘마 자체를 많이 씁니다. 이런 코머저스 증명을 할 때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벡스에다가 사실상 스무스를 더 더해준 건데 여기서를 보면은 이제 알고 싶은 거랑 알고 있는 거의 차이가 아까는 루트 t분의 1이었는데 t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좋다는 얘기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스무스라는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증명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증명 안 하고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너무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증명은 이제 제가 깔고 오긴 했는데 이런 증명 자체가 사실상 막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냥 부등식을 여러 번 쓰고 되게 테크니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보신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느낌이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직감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스무스랑 컨벡스랑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일단 베타 스무스랑 컨벡시티라는 조건을 1번하고 2번하고 써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타 스무스라는 친구에는 이웃한항들에 관한 조건을 넣어주고 컨벡시티에 관한 거는 이제 x 스타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미니마이즈하는 밸류랑 xs의 값을 넣어줘요. 그냥 대입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얘 두 개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관찰해 보면은 이걸 양변을 더해주게 되면 f의 xx가 날라가요. 왜냐면 이제 한쪽은 좌변에 있고 한쪽은 우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하고 4번씩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더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고 잘 보면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에서 본 것 중에 이제 그레디언트 x로 이제 이거를 묶어줄 수가 있게 돼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직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정보를 안 써먹었죠. 이걸 안 써먹었으면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죠. 예.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니고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무슨 테크닉이 있냐면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테크닉인데 이너 프로덕트를 놈으로 바꿉니다. 사실 이거 거의 뭐냐 클리어하죠. 이거 선대에 쓰면은 그냥 클리어한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를 때려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연결짓게 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사실 시그마를 해서 어떤 값을 얻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테크닉은 텔레스코핑이죠. 기본적으로 이웃한항이 나와가지고 그게 서로 소거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쓰려고 이제 증명해서 이런 기법을 쓰게 된 거고 이걸 쓰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XS 빼기 X 스타랑 XS 플러스 마이너스 X 스타는 이웃한항이기 때문에 더하면 하나만 남겠죠. 하나만 남진 않지만 두 개가 남지만 마이너스 부분은 저희가 부등식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사실상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XX 플러스 1 마이너스 XS인데 이거는 그냥 에타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에타가 베타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쓰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에타를 베타분의 1로 나와서 손까지 친구를 없애줬어요. 이걸 시그마를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떼면은 이제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이너스가 더 남는데 이제 마이너스인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변으로 바운드가 될 거니까 여기서 젠센 이퀄리티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젠센 이퀄리티가 뭐냐 대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x랑 y의 내분점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n개로 이제 늘려도 상사 성립을 하거든요. 그게 젠센 이퀄리티가 되고 증명 자체는 이제 적분 아니 그 기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에다 0 이상인 걸 나와서 적분한 것도 다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컨벡스가 되면 증명 보니까 보이드 책이나 웨이드 책이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구글에 하면 다 나와서 어쨌든 젠센 이니퀄리티나 적분의 다항에서도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걸 이제 여기서는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썼는데 이걸 이제 한 줄 쓰면 A4에 한 반절 용지로 그냥 짜라락 써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본 거니까요. 네. 이걸 외우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플로우구나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서 스트롱 컨벡시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퍼스트 오더 컨디션에다가 2분의 알파 y 마이너스 x 제곱이 하나 껴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 더 들어갈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하게 이제 스트롱리 컨벡스면은 컨벡스 하겠죠. 알파가 0이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사실상 이제
리니어 컨버전스가 저희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스트롱리 컨벡스랑 스무스한 것까지 더해주면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사실 제일 좋죠. 왜냐면 전에 거는 루트 t분의 1이랑 t분의 1까지 돼 있는데 얘는 사실 익스포넨셜한 게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코스트를 완전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요. 사실상 얘가 최종 보스고 얘를 달성한 이상 사실 더 이상의 분석은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스토캐스틱한 걸 넣어가지고 할 건데 전에 있는 거는 F라는 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파이널 썸을 얘기를 할 거라서 F1부터 FM까지 함수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M이라는 친구가 뭐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렸는데 이런 친구가 나왔다 했는데 저희가 뭐 5나 10 이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4천, 뭐 5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의 코스트를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약간의 노이즈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론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얘 코스트를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도입을 하시게 된 거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라는 친구도 구조 자체는 GD랑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XT 플러스 1은 XT에다가 그레디언트의 F8인데 이 H는 1부터 N까지 임의로 하나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뽑은 게 아니라 이걸 알 수 있는 픽스된 그런 값이었는데 이거 자체는 여기서 이제 그 함수를 분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뭐 유니폼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정기 분포를 주든지 잘 줘가지고 얘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이 친구 자체는 이제 삐뚤빼뚤 갈 텐데 얘를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방지해 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조건부 익스펙테이션이고 이 친구가 그냥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제 큰 F의 XT의 그레디언트랑 같다라는 친구를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이 친구가 장기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수렴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좀 깨지긴 했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픽스돼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나가는데 스토캐스틱 한 거는 저희가 확률론적인 방법을 넣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넣어놓지만 결론적으로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렴 안 하면 사실상 쓰고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챙겨가야 될 포인트는 사실상 GD랑 거의 식이 똑같아요. 보면은 달라진 거는 하나는 이제 B제곱이라고 하는 사실상 분산에 해당되는 값이랑 나머지는 저희가 F라는 친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익스펙테이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확률론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가장 뱉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값인 기대값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버전은 GD랑 사실상 똑같은데 여기다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아요. 이것도 스무스하고 넣은 걸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추가된 게 스무스인데 여기서 분산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G tilda X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주권부 확률 됐을 때 이제 원래의 그레디언트랑 똑같은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평균이랑 자기 값을 뺀 거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냥 분산이죠. 분산의 바운드를 준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GD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펙테이션이 없었고 루트 T분의 시그마 R이 없었죠. 결론적으로 SGD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값에다가 t분의 1까지 수렴하는 것도 똑같은데 거기다가 분산에 해당되는 값만 더해줬다. 네, 실제로 증명은 사실 자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기대값이 사실 그냥 기대값이 아니고 저기 있는 기대값은 1부터 t-1 시점까지의 모든 확률이 다 중첩된 어브리게이트 이제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저희처럼 그냥 변수 하나로 그냥 딱 퉁치는 기대값이 아니어서 그거 자체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랑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엄청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많이 길어요. 이거를 진짜 A4용지에 깔끔하게 포멀하게 쓰려면 거의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길어서 네, 증명 자체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GD랑 비슷한데 분산이 더해진다. 그리고 익스펙테이션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알파스톤이 컨벡스랑 스무스를 넣었을 때 이제 GD 같은 경우에서 리니어 컨버전스가 달성이 됐는데 이 친구도 리니어 컨버전스가 사실상 달성이 됐지만 앞에 이제 분산에 해당되는 값이 더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프록시멀 포인트 메소드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사실 컨벡스에 써먹으면 너무 이 친구 시시해요. 왜냐면 원래 이 친구가 이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어떤 함수를 컨벡스하지 않은 친구로 쪼갰을 때 이런 게 이제 진짜 자기 진가를 발휘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컨벡스에 쓰면은 이제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x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겠냐면은 fx에다가 이 로분의 x 마이너스 xk의 제곱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x를 xk 플러스 1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규먼트 미니멈의 뜻인데
여기서 레귤라이즈드 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2람다분의 1의 이제 이 놈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레귤라이즈드 된 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소드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는 계속 증명을 할 때 스무스라는 걸 계속 넣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스무스를 안 넣어도 훨씬 빠르게 수렴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컨벡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에 그 미니멈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그레디언트를 때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컨스트레인트가 더해지고 하면은 사실 얘를 구할 수가 없고 이건 듀얼리티로 잘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메소드나 이제 ADMM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진짜 식이 완전히 이제 난잡해지게 되죠.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완전 만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뭐라고 하죠?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컨벡스니까 저런 아규먼트를 구하기가 쉽지 다른 임의의 함수를 줬으면 사실상 저런 아규먼트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단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컨벡시티만 대한 거니까 그런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컨벡스만 이제 넣었을 텐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식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것도 알고 싶은 거랑 알고 있는 거의 차이가 t분의 1의 상수배인데 저희가 이거는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SGD 같은 경우에는 루트 t분의 1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 그냥 t분의 1인데 심지어 스무스를 가정하지 않아도 t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 이런 식의 수렴 조건이 있다. 증명 자체를 살짝 볼 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커뮤니티랑 이제 그 PPM, 프록시멀 포인트 컨버전스를 보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쓰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옵티멀리티 컨디션을 쓰면은 그레디언트를 때렸을 때 0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레디언트 f xk 플러스 1이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식을 넘기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경우에는 xk 플러스 1이 아니라 x 그냥 k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sk에서 xk 플러스 1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걸 위에 컨벡스한 이제 컨디션에 넣어주면은 아래 같은 식이 성립을 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라는 친구를 놈으로 바꾸는 이런 테크니컬 걸 한 다음에 이 시그마를 때려서 텔레스코핑을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 사실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계산은 좀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 자체는 스트롱 컨벡스도 잘 달성이 돼요. 전에는 스트롱리 컨벡스랑 스무스까지 더해줘야만 이제 리니어 컨버전스가 됐는데 이 경우는 그냥 스트롱 컨벡스만 넣어도 그냥 리니어 컨버전스가 달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런 벌써 라그랑지안 듀얼리티까지 왔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얘기예요. 이거는 스탠다드 폼이죠. 엄밀히는.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인데 fx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여기서 fj랑 lj라는 친구는 이제 컨스트레인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라그랑지안 생각을 이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미지온적 분학에서 배웠던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 친구에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0이거나 이런 친구들만 있는데 이 친구에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를 생각하면 어쨌든 얘는 벡터의 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3개짜리로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스탠다드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컨스트레인트가 복잡하면 그걸 어떻게 익스플리트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인피멈에서 x를 하는데 이 x는 그냥 rn입니다. 그냥 글로벌하게 보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래 컨스트레인트에 적용해서 이제 인피멈을 구하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구하니까 훨씬 더 쉽지 않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래서 듀얼 프로그램인데 이걸 사실 보시고 이제 듀얼하니까 뭐 듀얼 베이시스랑 관련이 있나 뭐 싶을 텐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수학적에서 얘기하는 그 듀얼이랑 그 수성적인 그런 개념은 관련이 있는데 뭐 듀얼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은 없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듀얼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저희가 원래 있는 이제 문제를 프라이머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를 듀얼이라고 부르는데 G의 UV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피멈을 때리는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인피멈을 때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u가 0 이상이라는 걸로 컨스트레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이상한 친구들에서 하나가 0 이상인 친구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구하는 게 깔끔해진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초록에는 사실 막 많은 문제가 옵티마이제이션 플라브럼이 이제 컨벡스랑 동치다라고 했는데 사실 많지는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듀얼 플라브럼을 통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플라브럼을 다가갈 수는 있어요. 최소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G의 UV라는 친구가 컨케이브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컨케이브인데 컨벡스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맥시멈 G라는 친구를 똑같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미니멈에 마이너스 G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G라는 게 컨케이브 하면은 마이너스 G는 컨벡스 하니까 그런 점 이 친구는 그냥 컨벡스 플러블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티마이제이션 플러블럼이 어떤 조건이 없든지 간에 듀얼 플러블럼은 항상 컨벡스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컨벡스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그걸 시작이라도 떠볼 수 있다. 한 수술이라도 떠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원래 플러블럼의 솔루션인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윅듀얼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멀 플러블럼에서 구한 그 밸류들, 옵티멀 밸류랑 이 듀얼 플러블럼에서 구한 밸류랑 항상 어퍼 바운드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롱 듀얼리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트롱 듀얼리티가 된다는 얘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F 스타랑 G 스타랑 같거든요. 예, 그 경우는 그냥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슬레이터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서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0 이상 0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여기서 0보다 그냥 작다로 바뀌었죠. 그리고 0인 거는 그대로고요. 이런 경우에 존재하는 x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슬레이터 컨디션을 만족시키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저희가 듀얼 플러블럼으로 구한 거랑 똑같다. 단 이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 경우에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윅듀얼리티는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스타랑 G스타라는 친구가 F스타가 위에 있는데 둘은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같아질 수는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스트롱 듀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일단 컨벡스면은 웬만하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통하거든요. 물론 좀 병리적인 상황을 대면은 그냥 윅듀얼리티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컨벡스면은 많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에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되는데 컨벡스가 아니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되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시로 하나 가져온 게 TRS라는 친구인데 여기서 Q는 이제 시메트릭한 행렬인데 이거 자체는 Q라는 친구의 아이겐 밸류를 네거티브라고 주면 아이겐 그 컨벡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컨벡스 문제의 세컨드 오더 컨디션이 이제 그거의 해시한 행렬이 이제 아이겐 밸류가 다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0보다 작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자체는 컨벡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컨벡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 세 분께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얘기를 이제 증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논문을 대충 저는 읽어보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은 네, 아마 한 시간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끝내고요. 끝입니다 이제. 네.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뭐 아무 다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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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아마 일단 제가 말씀드린 듀얼 같은 게 일단 첫 번째 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라는 친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fx라는 친구를 넣었을 때 무조건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f가 컨벡스가 아니면은 이게 그레디언트에 들어갈 게 f가 아니라 다른 함수를 넣은 다음에 그 함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가 컨벡스라는 조건을 안 주고 이 델타 f라는 친구를 델타 g로 바꿔요. 그래서 이걸 성립하는 g의 도메인을 따로 구해요. 거기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원래 옵티마이제이션이랑 가깝게 하는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록시멀 포인트 메소드는 사실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 진짜 진가는 이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컨벡스하지 않은 거를 컨벡스한 거랑 컨벡스 안 한 걸로 그냥 쪼개요. 단순히 쪼갠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냥 fx라는 친구를 gx 더하기 hx로 쪼개요. 그냥 단순히 더하기로 하나는 컨벡스로 하나는 컨벡스하지 않은 걸로 그런 다음에 이제 컨벡스한 거에다가 이런 걸 먹이고 해가지고 이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이제 컨벡스하지 않지만 우리가 컨벡스한 문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되게 연산이 많은 그런 건데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스트롱 듀얼리티를 증명하기 제일 좋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컨벡스한 거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네. 예. 아, 예,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예, 그쵸, 그쵸. 아, 근데 그 쪼개는 거는 사실 약간 휴리스틱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자체는 이런 알고리즘을 짤 때는 그냥 어떤 조건을 주고 그걸 만족할 수 있도록 쪼개야겠죠. 사실 그거를 쪼개는 알고리즘은 제가 공부를 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체는 사실 막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아니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연구를 하자면은 약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살짝 다른 게 이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어퍼 바운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로어 바운드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고 이제 책들이나 이런 거 찾아봐도 로어 바운드는 이런 일반적인 조건을 두고 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름하냐면은 그냥 나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되게 병적인 예시를 하나 찾아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 이 친구는 막 그렇게 트리비얼하지도 않은데 되게 병적인 함수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그냥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아, 그럼 얘는 그냥 어퍼 바운드 우리가 그냥 아름아름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 그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막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해석학 하다가 그런 식의 논리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나 생각을 하는데 뭐 수치 해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예. 더 물어보실 거 있나요? 그래요? 라그란지 듀얼리티 아마 제가 설명 너무 짧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이건 사실 구글링 하면은 예, 좋은 거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 라이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고트입니다, 고트. 예, 그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 강의 잘해주십니다. 예. 더 질문하실 거 있나요? 아, 예, 물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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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코스가 줄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fx로만 돼 있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때리면 되거든요. 식이 복잡하더라도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되게 복잡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F1부터 F 한 5천까지 있다고 치면은 사실상 이건 컴퓨터한테 돌려도 이건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사실상 얘를 바로 곧바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그냥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씩 잡아서 계산을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보통 그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셀렉트 한다고 하는데 사실 유니폼하게 줘도 돼요. 보통 많은 경우에. 예, 유니폼하게 주면 사실 계산도 되게 편해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사실상 그 베니핏은 어퍼바운드를 조금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분산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코스트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압도적으로 이득이죠. 사실 이거라고 해봤자 그냥 T 조금 더 늘리면 되는데 뭐 F 5천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수계실 컴퓨터 한 10대 갖다다 해도 잘 못하죠. 그죠? 네.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라그란지 듀얼리티를 설명을 너무 대충 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 많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진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린 거고 네. 없으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까요? 감사합니다.